아이오닉 6는 지금 현존에 나와 있었던 전기차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아이오닉 6의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이오닉 6가 여러모로 현대자동차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차입니다. 일단 첫 번째, 주행 가는 거리가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 출시했던 차들 대부분이 한 400km 중반대가 가장 주행 거리가 긴 그런 전기차였죠. 하지만 아이오닉 6가 처음으로 출시가 되면서 500km 이상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진 차로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주행하다 보면은 트립에 찍혀 있는 것보다 공인 인증된 주행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많이 가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이오닉 5도 실제 주행 가는 거리는 공식 주행 가는 거리보다 한 10%에서 좀 연비주행, 그러니까 전비주행하면은 15% 이상 가기 때문에 500km 중반 정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면 어떤 스타일로 나왔어요? 해치백 스타일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오닉 최초로 세단 형태의 디자인으로 출시한 차가 바로 이 아이오닉 6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뭐 계약이 한 6만 대? 6만 대가 뭐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차들 중에서 반응이나 사전 계약률이 정말 이제 가장 높았다, 아이오닉 5를 뛰어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 아이오닉 6가 부산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을 때 뭐 무슨 디자인이 이러냐, 왜 이렇게 못생겼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아이오닉 6의 느낌은 저는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오닉 6를 사진과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 볼륨감이 잘 표현이 안 돼요. 뭔가 좀 이렇게 짜부가 되어 있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쁘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는데 실제로 아이오닉 6를 보면 이 좌우 휀다가 굉장히 빵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들고, 이 전면부 보면은 투스카니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현대에서 투스카니를 오마주해서 이 아이오닉 6를 만들었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현대가 오마주 많이 하잖아요. 뭐 갓그랜저 오마주에서 신형 그랜저 나오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포니 오마주 해가지고 출시한 것처럼 아이오닉 6도 투스카니를 오마주해서 출시한 모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면부는 투스카니랑 좀 비슷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이오닉 6에 진짜 예쁜 구석들이 좀 많아요. 특히 라이트에서 이어지는 이 볼륨감, 좀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있으시면 전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시다 보면 아이오닉 6가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신다면 왜 우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 6부터 키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현대 새로운 신규 엠블럼 로고를 딱 만들어서 새롭게 나온 스마트 키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키가 너무 가벼워요. 이게 제가 약간 꼰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생각도 있는데, 키는 자고로 뭔가 좀 묵직해야 되거든요. 남자는 자고로 묵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키가 너무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다가 좀 쉽게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신차 출시하면은 또 많이 이제 좀 들어가고 좀 화제가 되는 게 바로 웰컴 라이트예요. 차를 이제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웰컴 라이트가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아이오닉 6도 문을 열면 웰컴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죠. 자, 웰컴 라이트를 또 보여주기 위해 살짝 좀 어두운 곳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잠고 문을 열면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웰컴 라이트가 들어오죠. 요즘에 이런 웰컴 라이트가 또 대세긴 하잖아요. 자, 전면은 이렇게 들어오고요. 후면부에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후면부의 웰컴 라이트. 아우, 예쁘다. 기가 막히네. 웰컴 라이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거를 이 앰비언트가 알려줍니다. 자, 시동을 걸었을 때 보이는 것처럼 시동이 걸렸다라는 거를 앰비언트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은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시동을 걸었을 때 내연기관은 엔진음이 들리면서 아, 내가 지금 시동을 걸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 걸리는 소리가 따로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차가 시동이 걸렸는지 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간에 앰비언트가 시동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외관 디자인은 설명 워낙 많이 했으니까 뭐 따로 이야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신규 엠블럼도 오늘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트렁크 여는 버튼, 그러니까 앞에 프렁크 여는 버튼은 없네.
저기 좀 아쉽네. 프렁크를 좀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프렁크가 있거든요. 프렁크가 있는데도 좀 키로 열 수 없는 것도 조금 아쉽고요. 이 프렁크 공간도 협소해가지고 그냥 구색용이지 뭔가 이거를 좀 실용적으로 사용하다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키로 이제 시동 걸고 원격 주차도 다 가능합니다. 컬러 색깔 보면 검은 색깔 같아 보이긴 하지만 아이오닉 6가 굉장히 화려한 컬러들이 많아요. 이게 바이오 필릭 블루라는 컬러인데 햇빛 아래서 봤을 때는 살짝 보라색이고 어두운 주차장에서 봤을 때는 블랙인 느낌.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이런 화려한 컬러들이 아이오닉 6에는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픽셀 디자인을 이번에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중간에 테일램프가 쭉 이어져 있죠. 아이오닉 5도 이어져 있는데 아이오닉 5는 이 중간에 이 픽셀 디자인에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좌우에 있는 끝에 있는 테일램프만 불이 들어오는데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테일램프가 쭉 이어지는 게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쭉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쭉 이어지죠. 방향 지시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에 들어오죠. 자, 후진 램프 등도 한번 보죠. 하단 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LED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전면부로 한번 넘어가면 테일라이트도 약간 이렇게 두 줄로 들어와 있는데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은 이 밑에 한 줄이 방향 지시등으로 바뀝니다. 요즘에 보면 헤드램프가 굉장히 얇게 나오잖아요. 아이오닉 5도 헤드램프가 굉장히 얇고 G80, G90도 얇아지는 헤드램프가 트렌드이긴 하는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휀다에 좀 볼륨감을 집어넣어서 좀 독특한 느낌을 줬는데 요게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투스카니 오마주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휀다 보면 제가 이렇게 빵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게 일단 장점은 외관의 디자인, 그러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좀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단점으로는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의 효율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휀더를 이만큼 키웠기 때문에 약간 공간이 협소해지거든요. 실제로 아이오닉 6의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이오닉 5 엄청 넓죠.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은데 아이오닉 6는 이 턱도 굉장히 좀 낮고 트렁크 공간도 좀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닉 6 보면 어떤 느낌이 나시죠? 되게 유선형의 라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예쁜 디자인, 예쁜 뭔가 볼륨감 있는 라인을 보여주는 것 떠나서 공기 저항 개수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일반 내연기관차들 같은 경우에도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배터리, 조금이라도 더 긴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기 저항 개수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오닉 6가 처음 나왔을 때 공기 저항 개수가 0.21로 이 수치는 포르쉐 타이칸이나 모델 3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공기 저항 개수 0.01, 이 0.01 포인트를 하나 줄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고요. 이 0.01의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면 40kg의 무게 감량을 한 동일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쁘긴 해요. 자, 휠은 처음에 우리가 위장막 때도 많이 봤었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 뭐 20인치 휠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SUV도 그렇고. 그래서 20인치 휠이 되게 뭐 보편화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세단에서는 현대가 아이오닉 6에 최초로 20인치 휠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만큼 약간 야심차게 내놓은 그런 차이기도 하죠. 이게 원래 기본은 18인치고 옵션을 통해서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충전구가 여기 있죠. 근데 이 충전구도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 닫힙니다. 여기 픽셀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요거 누르면 닫히는데요. 충전구에 이제 잔량이라든지 얼마나 배터리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오닉 6를 보면은 스포일러가 두 개가 있죠. 이 상단에 스포일러가 하나 있고 이 하단에 스포일러가 하나 있는데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포인트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실내에 들어오면은 많은 부분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랑 비슷하지만 아이오닉 5에서 좀 더 픽셀 디자인 들어간 그런 느낌이고요. 많은 분들도 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기차를 출시했을 때 많은 브랜드가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색깔을 주기 위해서 일반 내연기관 차들과 좀 다른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많이 주거든요. 아이오닉 6도 아이오닉 5랑 좀 더 다른 방향성을 좀 주기 위해서 포인트로 좀 들어가 있는 게 이 스위치 버튼이에요. 스위치 버튼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어 쪽에 달리잖아요. 뭐 이쪽이라든지. 아이오닉 6는 다 중앙으로 위치해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이드 미러, 이 사이드 미러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로, 물론 옵션이에요. 추가가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이제 도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손이 좀 잘 안 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핸들은 여기 있고 기어 노브는 여기 있고 혹은 뭐 공조기는 이 위쪽에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버튼의 위치가 도어에서 센터 콘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요게 조금은 손이 안 간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달라진 부분은 바로 핸들에 이 라이트 픽셀,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모드 바꿨을 때, 제가 모드 바꾸면은 요 라이트 색상이 바뀌어요. 에코 했을 때는 초록색, 노멀은 흰색, 스포츠는 빨간색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 드라이빙 모드를 꾹 누르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또 나와요. 보라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후진 기어를 넣으면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좀 차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어를 좀 넣는지 알 수가 있게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핸들에만 들어가 있지만 추후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그런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전기차가 어떤 상황인구나를 외부에서도 알 수 있게끔 좀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실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포인트들이 있는데, 버튼들이 한정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전기차는 특히 뭐지, 요즘에 뭐 터치 디스플레이라 해가지고 웬만한 거 다 디스플레이 안에 넣어놓고 버튼들을 최소화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 센터 콘솔만 봐도 버튼들의 숫자가 별로 없어요. 윈도우 스위치 버튼이나 오토홀드, 락, 딱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버튼들을 사람들마다 어떤 버튼을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정할 수 있게 개발자들이 좀 신경 썼습니다. 요 별표 문양이라든지, 핸들에도 여기 보면 몇 개 버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게 여기 볼륨 버튼이랑 이 튠 노브 요 버튼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원래는 이제 음량 스위치거든요. 요거를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버튼의 위치로 세팅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웬만한 업데이트나 세팅들, 뭐 리콜 같은 것들도 OTA로 추후에 이제 다 바꿀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 OTA의 활용성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구독 서비스라고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구독 서비스가 더 악독하게 좀 들어가는 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열선 키는 데다 소프트웨어적으로만 그냥 잠가 놓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좀 돈 받고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이오닉 6 처음 타고 놀랐던 게 냄새예요. 아이오닉 5나 전기차 타면 특유의 그 무슨 그 재활용 소재를 저기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냄새가 있어, 특유의. 그거 되게 별로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 때부터는 그런 좀 냄새가 많이 좀 잡혔습니다. 썬루프는 비전 루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요건 조금 아쉽네요. LED로 들어가 있긴 한데 선바이저 안쪽으로 해가지고 좀 집어넣었으면 하는, 어떨까, 이런 불빛 들어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회생제동의 강도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과 연동할 수도 있고 페달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 회생제동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충전 음성 있잖아요. 충전 시작했을 때 이거 충전합니다. 이 음성도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 근데 그것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에 커스텀이라고 있어요. 이 커스텀을 들어가게 되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조금 놀라웠는데, 이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출력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가속이 이게 좀 민감하게 세팅이 되면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게 차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게 구동 방식이에요.
얘가 4륜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후륜구동 모드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륜구동 모드를 만약에 조절을 하면은 조금 더 운전에 재미를 줄 수 있는, 혹은 드리프트 모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는 그냥 4륜구동 모드가 좋아하면은 그냥 상시 4륜구동 모드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 소비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정 상황에 뭐 서킷이라든지 뭐 아니면 눈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간 거는 좀 솔직히 좀 놀라웠고요.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실내를 보면 이제 중간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지만 USB 충전 단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왜 하나밖에 안 넣어줬지? 이거 조금 아쉬운데 했는데, 이 안쪽에 C타입으로 2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수납 공간은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오래 타보면서 느껴봐야 되겠지만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 컵홀더가 단순히 이제 컵홀더 용도 말고도 수납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공간이 조금은 협소해 보이긴 합니다. 이것도 빼먹을 뻔했네요. 얘가 원래 아이오닉 5 때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들어갔는데, 이 아이오닉 6는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들어가진 않고 이 밑에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 5랑도 또 차별화가 있어요. 아이오닉 5는 실내 공간을 좀 수월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한 공간으로 했다면, 아이오닉 6는 조금 더 주행을 하는 그런 차의 느낌을 좀 많이 좀 줬습니다. 그다음 도어 손잡이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어요. 아이오닉 5나 뭐 GV60 뭐 이러면 동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좀 더 다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냥 이게 땡기면 돼. 자, 뒤로 가자. 자, 아이오닉 6를 딱 처음 타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쿠페형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열에 좀 시트 느낌이나 좀 좁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을 했는데, 실제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일단은 요 센터 터널도 없고 평탄화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게 이게 센터 터널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 편한 건 아니거든요. 이 바닥, 이 전기차 바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면 종아리가 위로 뜨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아이오닉 6는 약간 이 바닥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시트랑 착좌감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넓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반대로 약간 헤드룸 부분이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답답한 것 같아요. 대신 뭐 창문은 다 웬만큼 열려가지고 엄청 좁아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C필러가 살짝 걸리긴 합니다. 이게 아이오닉 5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별거 아닐 것 같은 수납 공간, 딱 핸드폰이나 지갑이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위쪽 이런 것들도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도어 쪽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아이오닉 6는 진짜 이런 도어 쪽의 디자인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옛날에 처음 아이오닉 5나 EV6 나왔을 때는 실내 내장재라든지 이런 게 뭐 특유한 냄새도 나고 재질도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았는데, 이번 아이오닉 6에는 이런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냥 일반 내연기관의 가죽 시트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제가 질문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 중에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우파님 전기차 어떤 거 사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전기차 사도 돼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지만, 전기차 어떤 거 사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기차를 사려고 마음 먹고 전기차를 어떤 거 사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고유가 시대라서 이 기름값이 좀 부담돼서 유지비 좀 저렴한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트렌드가 모든 브랜드에서 전기차 우죽소 막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행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기차 막 출시하고 너도 나도 막 전기차 사니까 나도 뭔가 전기차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전기차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전기차를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2025년 이후 2030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사야 돼요. 지금부터 전기차를 산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전기차가 필요하면 사도 되겠지만,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전기차의 발전도 되게 빠르거든요. 약간 지금 과도기 아닌 좀 과도기예요. 현대기아에서 수소전기차 막 나오고 배터리의 기술력도 많이 올라가서 배터리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가벼워지고 이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전기차 보조금 뭐 한 1, 200만 원 더 받겠다고 급하게 샀다가 더 괜찮은 차가 나와버리면 이거 진짜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그 차를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오닉 6를 시승하는데 이런 이야기라면은 아이오닉 6 구리니까 사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오닉 6는 지금 현존에 나와 있었던 전기차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5랑도 또 다른 주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행감이 뭔가 체감이 엄청나게 많이 들 정도로 뭐 달라지고 뭐 퍼포먼스가 엄청나고 승차감이 부드럽고 막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지만 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이질감이 없어졌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이 이질감이라는 게 전기차이다 보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티가 안 나게 조정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아이오닉 6를 타고 느꼈던 거는 와, 이거 그냥 내연기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소리도 끄잖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 전기차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거 진짜 놀랐어요. 전기차 특유의 약간 꿀렁거림이 아이오닉 5 때는 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부터, 지금 아이오닉 6부터는 그런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이게 대시보드 위로 좀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도어에 달려 있다가. 그래서 조금 더 시야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눈에 보기 쉽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물론 이거 개인차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정말 오래 타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나마 좀 대시보드 위로 올라오면서 조금은 좀 안 돼도 조금은 그래도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모드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스포츠, 에코, 노멀, 스포츠, 그 다음에 꾹 누르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좀 바뀌긴 하는데 사운드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노멀 모드와 스포츠에서 소리가 좀 다릅니다. 이런 반응들, 악셀을 밟았을 때 일반 모드에서는 오우씨, 와, 야, 이런 세팅들이 계속 다 바뀌고 조율되고 막 이러니까 주행감 자체가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랑 마력이나 토크 거의 똑같거든요. 진짜 비슷한데 이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특히 같은 마력, 같은 토크라고도 느껴지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런 이거 드리프트 모드하면 뒤지겠다. 이게 일반 모드에서는 진짜 부드럽거든요. 악셀 반응도 여유롭고 브레이크도 팍팍 밟히지 않고 부드럽고 승차감도 부드러운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승차감이 딱딱해지고,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회생제동도 중요하죠. 지금 제가 아이 페달을 완전히 꺼가지고 내연기관과 똑같다고 했는데 회생제동 아이 페달을 끝까지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회생제동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 강하고 약하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예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은 이 회생제동도 예전과 차이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브레이크를 떼면은 그 회생제동이 바로 들어왔어요. 바로 서가지고 정말 멀미가 많이 냈는데 잘 보면은 지금에 들어가 있는 회생제동은 악셀을 떼도 그 회생제동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가다가, 그러니까 강도를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자, 악셀을 밟다가 악셀 지금 뗐다. 이 차이야. 이게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전기차를 초창기 만들어보고 많이 안 만들어보고 세팅 좀 구리고 멀미 많이 나는 차들 보면 이 악셀을 뗐을 때 회전제동이 바로 들어오면은 이게 된다. 말 탄다고. 진짜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는 게 전기차 부분에서는 현대기아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해외에서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현대기아가 많이 발전했다. 정말 좀 놀랍다라는 반응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전기차 사용하는 분들은 그냥 주행 가는 거리랑 충전 속도, 가격, 뭐 보조금 이것만 보는데 어떻게 세팅했는지 진짜 중요해요. 하루 이틀 타고 다닐 거 아니고 오래 탈 거고 주행감이 괜찮아야 전기차는 만족도가 높은데 이 주행감이 별로인 차를 탄다? 요거 진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아이오닉 6의 주행감은 생각보다 저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과 아이오닉 6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제 저는 리뷰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반대로 가끔 댓글에 날카로운 질문처럼 그러면 반대로 네가 이 차 살 수 있냐? 아이오닉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 많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우리 와이프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지만 이 전기차를 살 때는 구매 포인트가 그러니까 관점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 와이프가 폴스타2를 선물을 제가 해준 것도 어차피 동네 타고 다닐 거고 기름값 나오는 것보다는 집에 충전기도 있고 학교, 마트, 커피숍 장 보는 거, 여차에서 조금 놀러가는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폴스타2 전기차를 타도 충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폴스타 메인카는 아니잖아요. 네, 이 아이오닉 6나 아이오닉 5나 뭐 전기차를 메인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기차도 더 발전을 할 거고 여기서 지금 수소 전기차 막 이런 걸로 막 2, 3년 뒤에 막 나오면은 그것도 난리가 나요.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현존에 나오는 전기차들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오닉 6가 제일 상위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실제로 타보고 구경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삐까삐까 6가지의 총 새로운 포켓몬 방향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꼬부기, 잠만보, 포켓볼, 파이리, 이상해씨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빅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삐까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고요.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방향제는 이렇게 거치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송풍구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치대 바닥에도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10가지의 향으로 폭넓게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필kit도 상당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백자토로 되어 있는 속고 방향제가 나오는데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뗀 다음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면 끝! 아, 네가 정말 취하네요, 방향제.